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바람이 선선해져 참 다행입니다. 발맘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의 빌딩 사이를 꿀벌이 날아다닌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노각신의 옥상 꿀벌이란 그림책에는 별별 이웃이 소개됩니다. 바로 도시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는 노각씨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노각씨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도시 텃밭을 이용해 아이들과 같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키우던 딸기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궁금증을 가지고 답을 찾다 보니 꿀벌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꿀벌을 키워야 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꿀벌 농장에 가게 되고 꿀벌을 키우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도시 양봉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각씨는 이야기하죠.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낳을 아이들이 곡식과 열매를 못 먹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벌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아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노각씨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이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멀리 지구를 위한 일이 아닐지라도 당장 내 아이를 위하고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하나둘 우리 일상 속에서 찬찬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맘발맘 발맞춰 맘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오늘도 태풍 쏠릭을 뚫고 스튜디오에 함께하신 시민 게스트들이 있으십니다. 언스비 하우스의 대표이신 시모님, 남양주 유기농 박물관 관장님이신 이석규님, 그리고 이동은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방금 소개한 노각씨 비슷하게 벌을 키우게 된 심온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기농 박물관 이석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학예사 이동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기 소개만으로도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이야기 손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고양시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고양시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떠오르는 랜드마크나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고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는 삶의 터전이죠. 와, 삶의 터전이요. 예. 고양시는 나에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예.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캐릭터를 고양이로 가지고 있는 시. 바로 우리 고양시, 시극시 신기하다. 예. 고양이를 또 보셨군요. 예. 고양시는 나에게 20대다. 20대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고양시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 네, 용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젊음이 꿈틀거리는 도시였군요. 예, 2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고양시가 나에게 남다른 아지트라든지 장소,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좀 일화가 있으신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제 많이 발전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연스럽게 조화스럽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아쉬운 거는 현재 킨텍스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 예, 그런 예. 거는 좀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벌을 키우고 있는 곳이 이제 2~3포 인터체인지 근처인데 거기가 저한테는 아지트이기도 하고 피로 회복을 푸는 아주 그런 그 산소 같은 곳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네, 고양시는 제가 그 신혼 시절 때 예. 그 결혼하고 가장 첫 이제 와이프하고 나들이 했던 곳이 바로 꽃 박람회. 아, 예. 97년인가 그때였으니까 꽤 오래됐죠. 제가 매년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꽃 박람회가 우리 지금 와이프하고의 첫 나들이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 많이 설레이실 것 같은데요. 예. 고양시에서 20대를 보내다 보니 예. 아무래도 용돈을 벌면 그 용돈을 제일 많이 고양시에 썼던 것 같아요. 아, 예. 뭐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이쪽에서 예. 많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없어진 가게인데 예. 웨스턴돔에 빙수집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빙수를 일요일인데 집에서 뒹굴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예, 예. 차를 가지고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서 동생을 끌고 왔어요, 여름에. 예, 예. 근데 동생이 그날 저랑 빙수를 먹고 배탈이 나서 아고. 네, 예. 고생을 했던 즐거운 기억이 있네요. 예. 결국은 인생은 희비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사건이 꼭 피어나나요? 예. 아까 그 농부님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개발도 좋지만 그 개발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을 좀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들이 좀 꼽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시정 관계자 여러분들 귀를 좀 쫑긋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각자가 갖고 계신 장소와 일화들이 남다릅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들의 재미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관장님께서 돌발 퀴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돌발 퀴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퀴즈 한 가지 풀어볼까요? 꽃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 색이 다 다르죠. 오래되어도 굳지 않으며 맛과 향, 색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몇 년 동안 놔두어도 부패할 우려가 없다고도 합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피로회복, 숙취 제거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먹거리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1번 벌금, 2번 벌목, 3번 예. 벌꿀, 4번 벌칙.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는 준비 안 했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예. 그 관장님 보기를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청취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벌금, 2번 예. 벌목, 3번 벌꿀, 4번 벌칙. 예, 먹거리에 초점을 좀 두십시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예. 팟빵 게시판 예. 혹은 ELPIS12 엘피스 12 네이버닷컴으로 발맘 퀴즈 정답을 머리말로 표시해 주시고 답변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따끈따끈하게 마련된 루비캣님의 신간 시집 분홍낙원이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잊지 마시면 좀 어느 정도 떠오르시겠죠? 관장님께서 퀴즈를 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들이 뒤따를 듯 합니다. 이쯤 하면 오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의 삶의 터전을 조금은 짐작하셨을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일산이라는 도심 속에서 벌꿀 농사를 짓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그 조금 전 먹거리 그 질문에 대한 그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예. 이 먹거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유통기간은 5,000년인데요. 와, 예. 이집트에서부터 그
만들어졌고 이집트에서 그 발견된 것이 아직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예. 그 유통기한 2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몇천 년을 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아, 첨가물이 없다면 유통기한이 5,000년까지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신의 먹거리네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먹고 많이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드리면 제가 그 벌을 키우게 된 거는 예. 제 몸이 안 좋아서였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벌을 키우기 전에는 시에서 이제 정책 같은 것도 만들고 회사에서 예.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돈도 벌고 했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 중에 특히 어깨가 많이 이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깨에 석회가 있었는데 일산의 병원에 한 양병원에서도 2년 다니고 하의원도 한 1년 다녔었는데 결국은 고치질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남양주에서 그 전에 이제 그 정책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벌침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제 벌침을 꾸준히 한 6개월 동안 이제 맞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어느 날서부터 그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니까 아프다는 사실을 까먹게 돼서 그 다음에 해 종합검진을 받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엑스레이 좀 찍어보자고 예. 했더니 그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이 되게 좋은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몸이 이제 뭐 계속 좋아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깨는 고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또 좀 안 좋아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뭐 정책 만드는 것도 그만두게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됐는데 벌침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이제 벌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벌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또 때마침 최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의 벌들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벌을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막상 벌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키우게 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벌에 푹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전업으로 벌을 키우게 됐습니다. 예, 벌이 여러모로 삶의 전환을 좀 일으키셨는데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제 벌꿀 채집, 그러니까 그 삶의 터전이 벌도로 바뀌게 되신 부분들은 이제 건강 때문이셨고요. 네. 본격적으로 그 벌꿀과 채집, 뭐 농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벌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제 주변에 그 벌을 몇십 년 동안 혹은 2대째, 3대째 이렇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해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제가 뭐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예.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땅에서 고양시에서 그래서 이제 벌을 키우게 되었죠. 예. 네. 이야, 벌이 지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벌꿀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석경 관장님 좀 어떠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때 도심한 가운데서 벌꿀을 채집하신다. 예. 네. 그 주위 분들의 반응은 뭐 각양각색이었죠. 갑자기 왜 저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좀 쉬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 그 시본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그 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예. 시의 이제 그 정책 자문관으로서 또 지역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삶을 좀 바꾸려는 그러한 신선한 노력들을 사실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벌을 키운다고 하시길래 저는 뭐 특별한 감정은 없었는데 좀 이번에는 어렵겠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항상 자신 있어 하는데 이 벌이라는 거는 이제 노하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벌을 키우는 터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알고자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또 그 추진력이 있으면 잘 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야 엄청 많이 늘려놓으셨더라고요. 예. 벌이 사람을 모으는 건가 사람이 벌을 모으는 건가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벌을 처음에 키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놈. 도시만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벌을 키운다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또 그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벌을 아까 그 이렇게 미친 뭐 XX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뒤에는 이 우리 그 살아가는 방식 또 우리 삶을 좀 바꾸려는 노력이 또 여전히 녹여져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갑자기 협동조합을 또 하신대요. 그것도 이제 벌꿀 협동조합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쉽게 고민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참 많은 고민 끝에 시작을 했구나. 또 시작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이동훈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좀 지으셨는데요. 이번 뭐 기획 전시하시면서 좀 만나시기도 하셨죠. 대표님을 만났을 때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이번에 저희 남양주 유기농 박물관에서 그 특별기획전으로 꿀보라 부탁해라는 전시를 열고 있어요. 지금 9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은 꿀벌에 관해서 학예사들도 공부를 기획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채밀기라는 것도 실제로 와서 이벤트 진행해 주시면서 많은 남양주 시민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꿀을 직접 내려서 맛도 보게 해주시는 이벤트도 진행을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밀랍초, 그러니까 꿀벌 부산물이죠. 부산물로 밀랍초 만들기에 대한 도움도 주셨고 이제 내일은 또 꿀로 다시 건강단식을 만드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벌꿀의 매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벌꿀 농부로서의 매력이 지금 뭐 이야기만으로도 아주 풍성한데요. 특별히 딱히 나에게 이 매력은 빠질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벌 농사, 벌꿀, 벌이 생산하는 모든 그 부산물은 인간한테 다 굉장히 유효하고 좋아요. 예를 들면 벌꿀 조금 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벌꿀은 몸을 많이 건강하게도 하지만 벌이 생산하는 건 벌꿀, 그다음에 꽃가루,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먹거리 중에 우위에 있는 게 이 벌이 생산한 부산물들이에요.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감기나 목 아플 때 먹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듣지 않는 병이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요? 뭐 성병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전염병 종류만 빼고는 암, 고혈압, 심지어는 당뇨병이라는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까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프로폴리스고 아시는 것처럼 뭐 로얄 젤리는 뭐 무병장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 뭐 꽃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많은 조금 이따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꽃가루도 사람들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벌을 관리하고 벌을 살아있는 생물을 키운다는 거는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삶의 방식, 자연과 친화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삶이 틀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죠. 이야기만으로도 아주 무궁무진하고 신묘막측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프로폴리스 맹신자들도 계시거든요. 여행 때나 어디 갈 때 뭐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이 아스피린 먹듯이 프로폴리스를 좀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가지 병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 오프닝에서 소개한 노각 씨의 실제 주인공도 이제 출판사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눈이 퉁퉁 부어서 그 이제 편집자의 이야기로는 눈이 밤탱이가 돼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벌과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들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예. 벌침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 몸 자체를 벌침으로 벌독으로 이제 고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그 주부인 후배 한 명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주부로 막 살다가 보니까 자기 이제 팔목에 그 무슨 기름 성분 같은 게 무슨 혹처럼 났더라고요. 그래서 벌침에는 그 지방을 녹여주는 그 지방 탈과리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맞다 보니까는 뭐 내성이 좀 생겨서 덜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에 한 10방 정도. 괜찮은가요? 발목에 그 벌침을 놨는데 그 뒤로 몇 달 동안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자기가 팔이 부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거의 그 돼지 발을 연상시키는 그런 팔 전체가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몇 달을 못 봤다 그 다음에 우연히 이제 다른 후배들이랑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 나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너 그 팔목에 그 혹 같은 거 어떻게 됐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침에 관한 지금도 이 벌터에 가서 이제 벌침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화는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벌침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 관장님 그 대표님 뵙고 벌꿀 농사를 지으시면서 다른 변화들 실제로 체감하시는 것들이 좀 계시나요? 있죠. 그 전에 이렇게 그 일들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에너지가 있게 일을 하지만 항상 이제 그 어딘가에 이렇게 좀 피곤한 느낌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옆에서 좀 보이고는 했는데 이번에 그 몇 년 전부터 벌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진짜 뭐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동물 혹은 생물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저렇게 빠지게 되는 수도 있구나. 또 그리고 그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관심과 이렇게 열정을 기울이면서도 좀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대표님 이분을 그 벌을 계속 키우시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은 열정적인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에너제틱한 모습들, 피곤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생기가 더해지셨다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생명에서 얻어지는 기운들이 또 있겠지요. 요즘은 벌하고 대화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 사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전시 현장에서 보셨을 때 그 벌을 대하시는 눈빛 초롱초롱한 모습들 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인상에 남는 모습들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은 이제 벌이 말벌과 꿀벌의 종류가 나뉘고 또 꿀벌 중에서도 뭐 여왕벌, 숫벌, 암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벌은 전부 다 침을 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숫벌은 침을 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암벌만 침을 쏘거든요. 그래서 숫벌이 침을 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전시장 내부에 이제 또 스티커를 붙이는 체험존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그걸 한 번 더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게 뜻깊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전해주시는 정보로 정말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아이들의 그 지식의 세계도 또 확장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벌꿀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어떤 것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벌꿀뿐만 아니라 벌은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는 행복이죠. 행복이다. 그 전에 많은 다른 일들을 했을 때는 물론 거기서도 행복도 느껴지고 보람도 느껴졌지만 벌과 함께 생활하면 그 자체로 행복과 여유와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야, 예. 행복을 너무 우주로도 다가오는 이 느낌 뭐죠? 예, 부럽습니다. 예. 관장님께는 벌꿀이 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예. 벌꿀은 한마디로 저에게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집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주신 벌꿀, 물론, 돈 들이고 사오는 겁니다. 예. 주시는 벌꿀을 아침마다 이렇게 좀 복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먹고 나면, 이렇게 하루 활력이 틀려지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도 아침마다 좀 드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장 녹음 마치고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동훈님께는 벌꿀이 어떤 것으로 좀 다가오시나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벌꿀뿐만 아니라 벌은 나에게 친구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꿀벌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털도 뽀송뽀송하게 나 있고, 그러니까 침을 써서 무섭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봐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또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그래서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하고 싶네요. 예. 친구 같은 존재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피해야 할 벌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벌에 쏘였다고 하면 그건 말벌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산에 가다가 이제 쏘이죠. 그러면 벌은 기본적으로 꿀벌과 같은 경우는 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송곳처럼 생겼고 하나는 배에 달린 무슨 닷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피부에 꽂히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꿀벌은 벌한테 쏘이면 그 꿀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들은 자기의 위협의식, 생명에 대한 위협의식을 느끼기 전에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에 가다 이제 말벌들한테 쏘일 때도 어떤 이유 때문에 쏘이냐면 사람은 음성의 떨림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벌들은 진동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진동에 굉장히 예민한데 주로 산에 가다 쏘이는 이유는 산에 가다 발로 뭘 툭 쳤는데 예를 들면 나뭇가지를 쳤으면 나뭇가지 끝에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흔들기 때문에 그걸 위협의식으로 느껴서 친 원인을 갖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은 그냥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 날아다니는 벌들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종족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벌들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사람은 그들의 먹이가 아니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아무리 날아다녀도 사람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다니면 벌들과 싸울 일도 없고 벌들이 사람을 공격할 일도 없고 오히려 벌집 앞에 손을 가만히 놔두면 벌들이 손 위에 올라와서 벌춤 추는 거 못 보셨죠? 벌춤 아주 귀엽게 추고 손가락을 자기 혀로 할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동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벌은 너무나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동에 영향을 주거나 본인들의 영역에 위험만 주지 않는다면 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그러면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도 아리까리 알쏭달쏭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관장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다시 퀴즈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퀴즈 한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먹거리는 꽃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 색이 다릅니다. 오래되어도 굳지 않으며 맛과 향, 색이 좀처럼 변하지도 않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몇 년 동안 놔두어도 부패할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피로회복, 숙취 제거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먹거리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벌금, 2번 벌목, 3번 벌꿀, 4번 벌칙. 푸셨나요? 예, 아까보다는 좀 더 정답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5,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음식 뭘까요? 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팟빵 게시판 혹은 elpis, elpis 12 @ 네이버 .com으로
발맘발맘 퀴즈 정답을 머리말로 표시해 주시고 답변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따끈따끈하게 발간된 저의 신간 시집 분홍낙원이 선물로 발송됩니다. 첫 녹음 좀 어떠셨나요? 네, 좀 긴장됐는데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도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런 방송은 제가 처음 해보는데 우리 발맘발맘님께서 아주 잘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벌의 눈빛과 동훈님의 눈빛이 닮았다. 막 이런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예, 바쁜 일상 중 소중한 발걸음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찐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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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풍을 뚫고 동행해주신 그 따뜻한 마음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미국 코넬대 생물학 교수이자 양봉가로 유명한 토마스 실리는 꿀벌 집단은 의사결정을 여왕벌에 이임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장일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장수 말벌도 꿀벌 수백 마리 앞에선 꿈쩍 못한다고 합니다. 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벌집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찰스 다윈은 그런 선택이 공동체에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비록 자신은 죽더라도 나머지 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곤충 앞에서 우리네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네들의 우주를 나눌 수 있는 인간 사회를 희망하며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벌꿀농부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 다음에도 귀를 쫑긋 팟빵에서 발맘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고 지인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당신은 정말 센스쟁이.